我骂你怎么了？那你站外面。你打开，你打回来，你打开。 욕을 하면서도 절대 주먹을 내밀지 않는 남성들. 그들은 오늘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요? 怎么回事嘞？我们现在是找我老婆嘛，现在是我老婆1年多都没联系了，现在是找不到。 올해 26세 장수 씨는 아내가 집을 나간 지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这是你妈妈是吧？记者能这里好，我是求求你们给我找一下儿媳妇。我们广东下院到处找了一切，他们不跟我联系，怕他有生命危险。他5个月之后，他现在2岁了。 아이를 낳은 지 5개월 만에 집을 나간 아내는 아이가 2살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전화로 돈을 요구해 받아가는 것 말고 어디서 무얼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절대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是不敢说了一样的，儿子的话题他也不提，他就提要钱的那个话题。他以前是很爱孩子吗？是啊，我都是不怎么想给儿子拍照了嘛，然后他这个是他自己带着儿子去拍的。 그렇게도 아들을 아꼈던 아내가 도대체 왜 집을 나가버린 것일까요? 남편은 도저히 아내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장수 씨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오늘 또 아내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见过这个人吗？我就是龙哥这个的，他是不是在那美容店当过？是不是？不是的，不是的，是做什么行业的啦？ 오늘 또 별 소득 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마을 부녀회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今天晚上把他申请过来，是你媳妇啊，想那很没几天。 不可能呐！ 중국 산하 제한사무소에서 아내 이방 씨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인데요. 我当时都没跟他在一起啊，怎么会生孩子呢？而且是有1年多都联系不到了，那根本就不可能嘛。我说不可能那样做嘛，他有小孩了呀，他有一个2岁的小孩，还有老公有一个很好的家人，不可能做那样的事，绝对是啊。 많은 중국 영상을 보면서 여러 신기한 문화를 알게 되었지만 도덕이란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남편은 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在这里生了个儿子，我想查一下他是不是在这里。 3개월 전 아내는 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었고 부부의 공통 지인이 그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민망한 자세로 누워있는 아내 이방 씨. 그녀는 아이를 낳은 게 확실해 보입니다. 像也是有这么像，名字也对，肯定是100%了。他下面的诊断是足月待产，在他旁边抱的这对个孩子。对，哦，那是刚刚从这里抱走的，这里。可以确定，就是说你的老婆现在是生了小孩了。是，对，但不是我的。那就是说明他现在另外已经出轨了，已经跟别人生了一个小孩了，就是这个男的。 남편은 병원에서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 박무군 씨의 주소를 알아내 그의 집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你打开，你打回来，你打开，你打开，你多傻，你多傻， 남편과 내연남이 싸우는데 내연남편에 서 있는 아내. 到底是愿意怎么样过一个什么样的生活啊？你看这2个男人为了你，现在跟你争。 기자의 질문에 말없이 앉아있을 뿐 아내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승리의 전리품처럼 아이를 품에 안은 내연남 박무군 씨. 前面的会肯定会解决的，这个事情肯定会解决好不？那我就跟我老婆在一起啊，跟他在一起啊，你看看。你喊他老婆。 남의 아내를 당당히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는 내연남.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며느리가 5개월 때 버리고 떠났던 아들을 안겨줘 보는데요. 有多久没抱过孩子了？想不想？有1年多了。1年多。啊，喊么么哒。看到别人叫妈妈。 아들을 안고 눈물을 보이는 이방 씨. 还是很关心你，怕你在外面有什么其他不好的吗？你知道吗？到那个时候关心他有什么用呢？那别的男人，你把这个问题说一下，紧抓着你说不放你，但是他又不说，他就要钱，他是不是如果要是那个医院不反应过来，他是不是还可以继续骗我啊？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으면서 남편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던 이방 씨. 도대체 그녀는 왜 남편을 배신했던 것일까요? 又结了婚嘛，结了婚什么都没办，什么都没搞，就是扯了个结婚证，然后就跟他到广东去了嘛，到广东去1个月，然后就怀孕了不？你怀孕了，后来就回来了不？生活费是打了，给你打多少块钱1个月？有时候1000多，有时候2000。 차이리도 없이 시집을 왔는데 적은 생활비를 받았던 것에 불만이 쌓였던 것이군요.
하지만 돈 때문에 가출해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최소한 남편에게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되돌려 보려고 하는데요. 自己一点责任都没有，想离婚就离婚，想跟别人就给别人，拿着这个当什么？这个小学生本本啊！ 옆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내연남 박무근 씨.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我们两个都坦诚的，认识的时候都坦诚的，我们两个都是有家庭，都有小孩的，都知道。婚姻跟家庭是一个什么样的状态？我的婚姻是我老婆我老婆属于那种大家子的那种的。那你自己的老婆现在去哪里了？就美丽的生气，美丽的城，后来就又跟那个男的不知道跑哪去了，就一直没联系。 그 역시도 유부남으로 한 명의 자식이 있고 아내가 불륜으로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장수 씨와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인데 와이프가 떠난 자리에 다른 집 와이프로 돌려막기 한 것이군요. 너무 당당해서 내가 이상한 걸로 착각했습니다. 你要问更多关系，无妨就是的。呢，要是上次又过了子，都就挂着把这个弄，叫他生了不接，叫他送一不接，花务啊。 아들의 가정을 위해 시어머니가 나서 며느리를 설득해보는데요. 뭔가 느끼는 게 있었는지 이방 씨는 다시 한번 아들을 안아봅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불륜을 반성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음날 마을 이장님을 불러 이 상황을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你什么意见？你的目的，你先谈你自己的意见和看法。好，要么他跟我走，要么就赔偿我12万。说了离婚了，12万没有，1分都没有。12万，你们店有钱捡哦，12万。 아내는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데요. 还具体几千块钱还是要，如果真的是有什么事情要钱，那还是可以的。我不知道您现在有什么权利或者用一个什么样的身份来帮他说这个话呢？ 现在他都已经帮我生了小孩了，是不？都是也是属于是法律上没有夫妻名义，是不？现实中也是属于夫妻名义的不？是不？就如果接受得了就接受了，如果不然接受得了就没办法了，接受不了的话那也没办法。你现在能给你眼前这个女人幸福吗？当然能幸福。你用什么资格给她幸福呢？现在在一起就很幸福的不？我们两个人在一起。 这就叫做幸福。当然幸福不？这种幸福建立在破坏别人的基础上，破坏别人家庭的基础上。肯定说不过你们记者了，你们记者会说话了是不？这东西。这不是我们会说话，这是事实。你犯了重婚罪。 남편이 요구한 2,3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막아보려는 내연남. 그는 불륜을 사랑으로 포장하려 하지만 현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죄가 존재하는 중국에서 이방 씨가 남편과 합의하지 못하면 이방 씨는 2년 이하의 실형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기보다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인데요. 내연남이 정말 이방 씨를 사랑한다면 말싸움에서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我们也只能走法律的程序来要求他尽到那个做母亲的责任了。他连那个抚养费这么简单的那个要求都达不到，那只能通过法律来了。 결국 장수 씨는 아내를 법원에 고소했고 아내는 장수 씨가 요구한 2,300만 원을 내지 못해 실형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초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을 떠나 불륜을 저질렀던 이방 씨는 남편보다도 더 가난한 남자를 만나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연말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중국 각지의 마트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보려는 여러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산동의 한 마트에서는 11주년 기념행사로 11m의 케이크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케이크를 접어가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항저우시의 한 마트에서는 과일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을 만들어 장식했지만 마트 개장과 함께 과일을 모두 쓸어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귤을 특가로 내놓은 한 마트는 상자를 부숴버리기도 하고요. 마트 직원의 괴로운 표정이 인상적입니다. 어쨌든 중국인들이 가장 활기를 띠는 시기가 이 연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최근 마트에서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젊은 층의 절도일 것입니다. 중국의 마트는 코로나 전후로 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인데요. 이후 청년 실업과 경제난이 겹쳐 젊은 층의 생계형 절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간단한 검색만으로 몇백 건의 사례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베이징의 한 커플은 물건을 스캔하지 않고 봉투에 물건을 담습니다. 벌써 4번째 절도로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는데요.
한 남성도 결제하는 척하고 그대로 물건을 챙겨가다 경찰에 잡힙니다. CCTV 확인 결과 이번이 9번째 절도였습니다. 한 여성은 카트에 가득 담긴 물건 중 단 3개의 상품만 결제하고 있는데요. 확인 결과 15만원이 넘는 가격 중 5천원만 결제했다고 합니다. 상해의 한 대학생으로 밝혀진 이 여성은 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지능적인 방식도 등장했습니다. 마트에서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2024년 1월 25일的，然后保质期是6个月。 마트 측에서 기한을 넘긴 물건을 팔았을 경우 중국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10배의 보상금을 받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然后这个食品是过期的，4包是过期的，这个4包，你看一下日期，这是过期食品。根据消费者协议保护法第148条，10倍。小票在这边啊，总共4包，16块8一包，16块8乘以4，你算一下多少钱，然后再乘以10。 결국 이 남성은 약 3,300원에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 4개를 구입해 약 13만원을 합법적으로 벌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